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렇게 스크립트 트리 중에서 그죠? 선언문, 그리고 익스프레션, 그리고 일반 자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스크립트 트리과 선언문, 그리고 표현식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시자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되는데요. 지시자 중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때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페이지 지시자가 있었고, 그리고 인클루드 지시자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주석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죠?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자도 있었다. 그죠? 그거는 뭐 뒤에 우리가 JSTL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페이지 지시자 중에서 어떠한 속성이 있고 그거의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N이라고 우리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JSP를 만들어 보는데, 이번에는 import 관련된 내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페이지 지시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페이지 지시자니까요. 자, 페이지 해서 페이지 지시자니까 페이지 오더라고 할까요? 자, 요렇게 우리가 .jsp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페이지 지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한번 이게 아니죠. 여기 아니죠. 여기 안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많다. 그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주석으로도 좀 달아드리겠지만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이게 아니죠. 여기죠. 자, 여기 보면 오토 플러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버퍼가 다 차면 그죠? 우리가 버퍼가 뭔지 아시죠? 뭐죠? 데이터에 아주 메모리 영역 중에서 아주 빠른 영역, 특히 뭐 CPU 옆에 붙어 있는 캐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튼 버퍼를 이용을 하면 프로그램의 성능이 상당히 빨라진다라는 내용은 자바에서 이미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오토플러시를 트루로 주게 되면 기본값이 트루니까요. 그래서 이 주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버퍼를 주는 속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버퍼가 또 있죠. 그죠? 이거는 버퍼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퍼의 크기를 기본값은 8KB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16을 주시든 32를 주시든 선생님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밑에 여기 보면 뭐 요거는 뭐 잘 안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에러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 현재 페이지를 에러 페이지로 여기 있죠. is 에러 페이지.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이 뭐죠? 이 내용, 그죠? 이 내용 페이지 오더를 에러 페이지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바로 is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is thread safe 이거는요. 스레드, 즉 다중 스레드에 얘가 동시 실행 여부를 설정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거 기본값을 true로 설정해주면 여러 군데에서 붙었을 때,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군데에서 붙었을 때 얘를 true로 설정을 해주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션은 이제 뭡니까? 연결. 이제 HTTP 세션 사용 여부를 설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true예요. true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연결하는 클라이언트하고 연결하는 객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그 다음에 쭉 한번 내려보면 이제는 뭐 타임 디렉토리, 화이트, 페이시즈 뭐 이런 것들 중중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뭐 extend도 있죠. extend는 클래스명을 하면 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속받을 클래스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import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래에서 쓸 것들을 땡기는 import 속성이 되죠. 그 다음에 info 요거는요, 페이지의 속성 등을 우리가 페이지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페이지 지자에 지금 한 몇 개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야 여러분들도 쓰시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먼저 랭귀지라는 속성은 이제 뭐 보시다시피 잘 알죠? 그래서 얘는 랭귀지 속성, 그죠? 얘는 뭡니까? 스크립트 요소에서 사용할 언어를 설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현존하는 언어에서, 그죠? 현존하는 언어에서 JSP를 지원하는 거는, 그죠? JSP를 지원하는 언어는 뭡니까? 당연히 자바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바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정해졌죠, 이미. 자바 언어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페이지 랭귀지 해서 자바라고 이미 속성이 정해진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속성들 중에서 extend가 있었어요. 그죠? extend. 얘는, 뭡니까? extend 속성은 제가 뭐 설명도 드렸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속받을 클래스를 설정을 해주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port 속성이 있었죠. 그죠? import는 아까 우리가 예전에도 해봤죠. 전 시간에. 그죠? 얘는 뭡니까? import 속성은 import를 우리가 할 패키지 그리고 클래스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된다는 속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입니다. 세션이라는 속성은 뒤에서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얘는 일단 HTTP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세션이라는 사용 여부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 속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버퍼라는 속성이 있었죠. 버퍼라는 속성은 뭡니까? 그죠? JSP에, 그죠? 이 JSP에서 JSP 파일에서 페이지의 출력 버퍼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했던 게 오토플러시였어요. 그죠? 오토플러시 속성. 얘는 버퍼가 차면, 그죠? 버퍼가 어떻게, 그죠? 출력 버퍼가 꽉 찼을 경우에 처리 방법을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is thread가 있었어요. 그죠? is thread safe가 있었어요. 그죠? safe. 얘는 뭐였습니까? 그죠? 얘는 다중 스레드의 동시 실행 여부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속성 중에서 info라는 속성도 있었어요. 그죠? info는 아시다시피 info 속성은 페이지에, 그죠? 인포 속성은 페이지에 대한 설명 부분을 우리가 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JSP 컨텐트 밑에 있다. 그죠? 컨텐트 타입은 우리가 예전부터 봤는데 이 속성은 뭐예요? JSP 페이지가 생성할 문서의 타입을 의미하죠. 타입을 지정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컨텐트 타입이 나중에 뭐 지금은 text.html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s error라는 error page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아, 여기 속성이 빠졌군요. 자, 속성, 그리고 여기도 속성 이렇게 넣고, 이거는 현재 페이지, 지금 현재 이 페이지, 그죠? 현재 페이지를 에러 페이지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외 처리를 배울 텐데요. 그때 에러 페이지로 지정을 하면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 막 이상한 페이지를 보여주면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킨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거부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에러 페이지를 좀 이쁘게 꾸며서 보여주면 좋겠죠. 그럴 때 쓰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뭐 페이지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죠. 여기에 페이지 인코딩, 그죠? 요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속성이에요, 그죠? 인코딩 방식을 설정하는 거죠. 페이지에 현재 페이지의 인코딩 문자에 그죠? 문자의 인코딩 타입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UTF-8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UTF-8로 여러분들도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페이지 관련된 속성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주석을 좀 달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실 때 저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번에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들을 이제 살펴보면, 랭귀지는 자바로 할 거다. 컨텐츠 타입은, 페이지 HTML로 하겠다. 캐릭터 셋, 그리고 페이지 인코딩, UTF-8로 인코딩을 하겠다. 문자를. 그러한 뜻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타라는 그 태그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메타 태그 요구 있죠, 그죠? 이 메타 태그는 우리가 속성들을 또 따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물론 문자셋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컨텐츠도 지정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HTTP equip 이거를 쓰는데요. 이거는 그냥 자, 컨텐트 이렇게 대시 이렇게 해보면 없네요. 타입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속성 중에서 컨텐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위에 페이지의 속성 요거 있죠. 요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차셋하고 한 줄로 우리가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다 지웠군요. 자, 이렇게 차셋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을 해도 요거는 무방합니다. 단 여기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메타 태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굳이 지정을 안 해줘도 뭐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 지시자에 그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임포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속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먼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거죠. 자, 이렇게 선언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심플이라고 있어. 심플이죠.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클래스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심플 데이트 포맷이 이렇게 임포트 속성을 이용해서 올라왔다, 그죠? 그리고 나서 SDF를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new 해서 심플 데이터 포맷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날짜 지정할 때 자바 클래스에서, 그죠? 날짜 지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포맷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맷을 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퍼센트 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데이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이트도 아마 들어올 겁니다. 자,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자, 데이트 여기 있네. SQL에 넣지 말고요. 자바 유틸 거를 땡겨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땡겨 오니까 역시 데이트도 이렇게 임포트가 됐죠, 그죠? 이 데이트에서 데이트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new 데이트라고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데이트 속성은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리스로 제가 간단하게 출력을 한번 해보면, 얘 데이트는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세요. 자, 자,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쭉 해보면, 아하, 페이지 오더에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뭐가 문제가 됐죠? 페이지 오더에 임포트 속성에서 뭐 잘못된 게 없는데, 그죠? 컨텐트 타입 똑같이 줬고요, 그죠? 그리고 컨텐츠 뭐 이렇게 데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아닌데 여기 h1 태그를 일단은 하나 넣고요. 자, 이렇게 h1 태그를 닫아 볼게요. 자,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쭉 해보면 뭐가 문제가 떴는지 콘솔에 들어가서, 콘솔이 어디 갔나요? 콘솔에 들어가서 한번 보죠. 요거를 좀 옮길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옮겨보면 뭐가 문제가 됐는지 한번 보죠. 보면은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로 문제가 된 거는 없는데요. 뭐가 문제가 됐죠? 잠깐만요. 이 페이지가 제가 분명히 페이지 오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페이지 오더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왜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거를 웹 컨텐츠로 얘로 옮겨야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 오더 여기 들어왔죠. 그래서 페이지를 못 찾았군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거 세계 표준 협정시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심플 데이트 포맷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트를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SDF 포맷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YY, 그죠? YYY, 그리고 뭡니까? MM, 그리고 DD, 그리고 HH, 그죠? 그리고 뭡니까? MM, 그리고 mm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속성을 지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sdf 포맷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트 객체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데이트 이렇게 넣어주면, 자, 요렇게, 자, 이쁘게 잘 나오죠, 그죠? 요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임포트 속성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바 코드를 설명하게 돼 버렸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렇게 두 개를, 이게 분명히 자바 유틸에, 죄송합니다. 자바 유틸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임포트가
두 개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지시자에 들어가는 이러한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 지지자 말고 우리가 또 봤던 게 뭐였어요? include라는 포함하는, 페이지를 포함하는 형태의 그러한 지시자도 봤습니다. 맞죠? 물론 이 페이지 지시자 중에서 include는 뒤에서 나오게 되는 JSP 액션 태그 중에서도 include라는 속성이 include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거와 동일한 개념을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두시면 뒤에 가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컨트롤 N 해서 이번에는 JSP 파일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include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include 해서 지시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order 이렇게 .jsp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include가 여기에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include 지시자를 한번 만들어 include 지시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후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해보죠. 현재는 h1에서 h1 이렇게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는 지금 현재는 뭐예요? 페이지 이름이 얘는 include JSP 파일의 내용입니다. 그죠? 아이고. 자, 여기에서 요거를 붙여 넣고요. 자, 현재는 include order.jsp 페이지죠. 페이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페이지 지시자 중 이 지시자니까 이렇게 해서 골뱅이를 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 include가 있죠. include도 있고 페이지도 있고 태그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그래서 include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뭘 적어야 돼요?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요. 어떤 파일? 아직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자, include라고 그냥 이렇게 include 그죠? 이렇게 만들고 .jsp 라고 이렇게 제가 지정을 했단 말이죠. 이 뜻은 뭐냐면 페이지 그죠? include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뭐 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이거 include JSP 파일을 그죠? include JSP 파일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함시킨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함시킨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다 이거죠. 지금 빨간 줄이 올라오는 이유는 아직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시 여기다가는 다시 include order.jsp 파일입니다 라고 찍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 컨트롤 N 해서 JSP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include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JSP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아까 거기 include order에 이 내용이 사라졌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include에 여기에 가서 body 태그 안에다가 이걸 한번 넣어봅니다. 다시가 아니라 이거는 include JSP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때요? include order
JSP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include JSP 페이지입니다. 다시 include order JSP 페이지입니다. 어때요? 여기는 지금 현재 include order JSP 여기 내용에는 뭡니까? include JSP 지지자입니다 라고는 없습니다. 페이지입니다 라고는 없어요. 이게 지금 포함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포함이 돼 버렸죠. 그래서 소스를 한번 우리가 보면,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소스를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자 요렇게 요거 나왔고요. 맞죠? 이거 해서 그리고 나서 요거는 HTML 주석이니까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페이지 지지자를 분명히 줬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페이지 지지자에 의해서 include JSP 페이지가 어떻게 됐어요? 포함되었죠. 요까지 끝났어요. 그죠? 끝나고 다시 include order JSP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거를 찍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include 페이지 지지자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바로 include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지자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본 건데요. 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 밑에서 include 여기에서 이거 말고 이거 할까요? 이거 한번 해보죠. 이 파일을 또 역시 한번 땡겨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죠? 복사를 하고 include 페이지 오더에 가서 동일하게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릿이 아니라 페이지 지지자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include를 하고 파일을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것도 어떻게 포함돼서 표식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역시 여기에 동일한 값이 그에 관련된 값이 들어왔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와 같이 이 include 페이지 지지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내용을 만들 때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푸터 같은 경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크롬에 들어가서 제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책 사이트, 그죠? 이러한 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뭐 생능 같은 출판사 여기 들어가면 위에는 자 요렇게 생능 출판사를 치면 요렇게 여기 밑에 부분 있죠. 그죠?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거 할 때 자 요렇게 생능 출판 이렇게 해도 밑에 똑같죠, 이거. 그죠? 이거를 단체 구매 신청하기 해도 똑같이 나와요. 맞나요? 이게 푸터죠. 푸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include 지지자를 이용을 해서 include 액션 태그를 이용하든 지지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페이지들을 하나 딱 만들어서 포함시키면 그만이다. 이 말은 그만이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include를 이용한 페이지 지지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불러 본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따로 우리가 이제 페이지 지지자하고 뭐 다 있었는데, 자 태그 라이브러리 지지자는 우리가 나중에 JSTL에서 우리 따로 공부를 할 거니까요. 일단 놔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해서 페이지 지지자에 대한 뭐죠? 어디 갔나요? 페이지 지지자에 대한 속성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주석으로 적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include order에서 여기에서 include 지지자를 이용하는 방법, 얘가 그래서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근데 자 중요한 거는요, 또 이거를 페이지 지지자를 include 지지자를 이렇게 실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URL 도메인 창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include order JSP로 그대로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한 특성을 지금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 include도 적절히 잘 이용을 하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소스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게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을 많이 벌어드립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include 지지자와 페이지 지지자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요. 그리고 예제도 좀 쳐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와서 같이 한번 쳐보시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기본을 잘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역시 다음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